이번 과정은 커넥티드카의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EU 개인정보보호이사회, 즉 EDPB가 2020년 1월 18일에 발간한 커넥티드카 및 교통 관련 어플리케이션 관련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커넥티드카의 개념과 EDPB 가이드라인의 개요를 살펴보고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권고사항과 관련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 관련 산업 동향과 주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커넥티드카란 자동차와 ICT 기술이 융합되어 네트워크 연결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커넥티드카에는 운전자, 승객, 그리고 차량을 위한 다양한 파생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데요. 운전자와 관련된 기술로는 실시간 도로 정보, 내비게이션, 주차 보조 기능, 기상 정보, 엔터테인먼트, 친환경 주행 클라우드 서비스, 차량 내 앱 등이 존재하고, 승객을 위한 기술로는 스트리밍 비디오, 모바일 오피스, 안내 서비스, 기상 정보, 소셜 미디어, 게임, 웹 접근 등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정비와 진단, 차량 추적, 차량 간 통신, 차량과 인프라 간 통신, 텔레매틱스 및 보험 추적, 이콜 및 응급 서비스 등 차량 자체와 관련된 기술들도 존재합니다. 유사한 용어로 스마트카가 있는데요. 스마트카는 커넥티드카보다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마트카란 본래 첨단의 컴퓨터, 통신, 측정 기술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최근 스마트카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연결성을 강조한 개념인 커넥티드카와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주행하는 무인 자동차.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춘 자동차가 바로 스마트카인 것이죠. 커넥티드카는 안전한 주행을 위해 차량 및 주변 환경 정보들을 V2X를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고도로 정밀한 정보를 빠르게 처리합니다. 운행 중 운전자 및 탑승자의 영상, 음성, 위치 정보 등을 처리하고 이와 같은 정보 수집에 대해 국내법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법에 근거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를 획득해야 합니다. 이유는 어떨까요? 차가 네트워크와 연결되면서 더 이상 단순한 탈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허브가 됩니다. 실제로 주행 과정에서 차량 내 장치와 센서는 엔진 성능, 운전 습관, 방문 장소 등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죠. 또한 운전자 인증 및 식별 목적으로 운전자의 눈 움직임, 맥박 등 생체 인식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보관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음악,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자동 주행 기능, 차량 진단, 운전 습관 연계 보험 등 데이터 기반 운전 보조 시스템 및 서비스도 탑재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차량 내에서 운전자와 탑승자의 개인정보 수집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고, EU에서는 차량 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차량 내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표명했는데요. 2016년 유럽 전역에 걸쳐 국제자동차연맹이 주도하는 마이카, 마이데이터 캠페인이 진행되어 적정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를 적용하고 정보 주체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투명성을 보장하고 적절한 통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콜이란 사고 발생 시 차량 내 충돌 센서나 인명보호 장치가 심각한 충돌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차량의 위치 정보와 함께 구조 신고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2018년 3월부터 EU의 M1, N2 차량 내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이 시스템의 도입과 관련해 커넥티드카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많은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었습니다. 관련 논의는 2016년 독일에서 처음 진행되었으며, 일련의 논의를 통해 EDPB는 2020년 1월 28일 커넥티드카 가이드라인 초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커넥티드카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GDPR과 e프라이버시 다이렉티브가 적용되는데요. 특히 개인정보 수집 근거에 있어 GDPR 제6조 처리의 적법성보다 e프라이버시 다이렉티브 제5조 제3항 동의가 우선 적용됩니다. e프라이버시 지침은 유럽 경제구역 내 모든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단말기에 저장된 정보를 저장하거나 접근하고자 하는 모든 주체들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대부분의 규정은 전자통신 서비스 공급자와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e프라이버시 지침 제5조 제4항은 일반 조항으로서 서비스 종류나 데이터 성격과 무관하게
단말 장치에 정보를 저장하거나 접근하는 모든 컨트롤러들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커넥티드 카 외에도 차량과 연결된 모든 외부적인 단말기가 동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커넥티드 카와 연결된 컴퓨터, 스마트폰, 스마트 TV 등이 단말 장치로 간주됩니다. 이 프라이버시 지침 제5조 제4항에 의해 이용자의 단말 장치에 정보를 저장하거나 이미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GDPR 제6조에 규정된 처리 적법성 규정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GDPR 상에서는 정보 주체와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프라이버시 지침 제5조 제4항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정보 주체와의 계약 이행을 위한 경우라도 이용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전 동의 의무가 면제되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전자통신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 전송이 데이터 처리의 유일한 목적인 경우이며, 둘째,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한 정보통신 서비스의 공급자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정보 주체가 커넥티드 카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정보 주체의 범위에는 운전자 및 승객 등의 차량 탑승자, 차량 소유자, 임차인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첫째, 차량 내부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행위. 둘째, 차량 및 차량에 연결된 차량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같은 외부 기기 간 개인정보 교환 행위. 셋째, 차량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차량 제조사, 인프라 관리자, 보험회사, 자동차 정비소 등의 외부의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입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커넥티드 카란 넓은 의미로 이해될 필요가 있는데, 차량 내부에서 혹은 차량 내부에서 외부 기기 간 정보 공유 가능하도록 연결된 전자제어 장치가 탑재된 차량을 의미합니다. 또한 단순히 차량 외에도 차량과 연결된 운전자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한 동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운전자용 어플리케이션 종류로는 이동 경로 관리를 위한 GPS 기반 내비게이션이 해당되는데, 빙판길 등 주행 환경, 교통 체증 또는 도로 공사, 주차장 또는 차고, 최적화된 연료 소비 또는 혼잡 통행료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한 최적 경로를 안내합니다. 또한 타이어, 마모 등 차량 상태 및 차량 서비스에 대한 알림을 제공하고, 정비 서비스를 위해 사용 데이터를 전송하여 주행거리 및 운전 습관과 연계된 맞춤형 보험 가입, 난방 시스템 등의 원격 가동 기능, 좌석 설정을 위한 프로필 구성, 운영 비용 감소 및 사용 편리성 개선을 위한 차량 관리 어플리케이션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충돌 보호 고장 경고, 차로 이탈 경고, 운전자 졸음 감지, 긴급 통화, 블랙박스 등 외부 위험과 내부 반응을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도로 안전 어플리케이션, 핸즈프리 핫스팟, 음악 및 동영상 재생 등을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어플리케이션, 운전 보조 및 크루즈 컨트롤, 자동 주행 등의 운전자 보조 어플리케이션, 피로 감지, 의료 지원 등 운전자 편의와 운전 능력, 적합성을 모니터링하는 웰빙 어플리케이션 등도 모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는 차량 센서, 헬메틱스 박스, 모바일 앱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됩니다. 다만 모바일 앱은 운전 환경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GPS 기반 내비게이션 앱은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되지만, 맛집 및 유적지 등의 관광지 추천 앱은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텔레매틱스란 원격 통신을 의미하는 텔레커뮤니케이션과 정보공학을 의미하는 인포매틱스의 합성어로, 자동차를 스마트폰이나 다른 별도의 컨트롤 장치 등 외부 기기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마트키를 이용해 원격으로 시동을 걸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자동차의 전자제어 장치와 연결해서 차의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점검하는 것 등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넥티드카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대부분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되며, 운전자 신원 등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와 주행정보 데이터, 운전 습관 및 주행거리 등과 관련된 차량 운행 데이터, 차량 부품 마모 상태 등 차량 기술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 적용 예외를 살펴볼까요? 먼저, 이 가이드라인은 법인 차량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직원과 상품 또는 차량의 안전을 보장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서비스를 추적하여 청구서를 발송하고 근무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주가 수행하는 데이터 처리는 고용이라는 특정 상황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각 국가별로 별도의 고용노동법을 통해 규제될 수 있습니다. 주차 카메라 또는 블랙박스 등 영상 기록 장치가 탑재된 차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회원국의 특정한 입법 구조의 평가를 요하는 공공장소 촬영의 문제와 결부되므로 이러한 데이터 처리는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지능형 교통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제29조 작업반이 별도의 의견서를 통해 논의하므로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 내 주요 용어 정의는 GDPR과 유사하며 필요하신 경우 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커넥티드카에 의한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 보호 위험은 크게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실질적인 통제 수단의 결여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위험입니다. 차량의 운전자와 승객은 차량의 데이터 처리 행위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할 수 있는데 특히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자에게만 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고 적시에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데이터 처리의 대상이 되는 각각의 정보 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간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각각의 데이터 주체가 데이터 처리에 반대할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통신은 개인이 인지 못한 사이에 자동으로 혹은 기본값으로 작동될 수 있어 차량 이용자가 데이터 흐름을 제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둘째, 동의의 품질과 관련된 위험입니다. GDPR상 유효한 동의는 자유로워야 하며 동의 내용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동의 이전에 사전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정보 주체의 명확한 의사가 표시되어야 한다는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커넥티드카를 통한 개인정보 처리 시 이런 유효한 동의를 획득해야 하므로 컨트롤러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이용자 등 다양한 정보 주체로부터 유효한 동의를 획득하는 방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컨대 동의는 반드시 특정한 목적에 따라 별도로 안내하고 획득해야 하며 신차 구매 계약이나 임차 계약과 함께 일괄 제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동의는 제공할 때와 마찬가지로 손쉽게 철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통한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절차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유효한 동의라고 판단하기가 어렵고 정보 주체의 명확한 의사표시에 의한 특정된 동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중고 차량, 임대 차량, 렌터카, 빌린 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 및 승객이 상의하여 유효한 동의 획득이 더욱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의 추가적 처리와 관련된 위험입니다. GDPR은 최초 수집 목적과 양립 가능한 목적이라면 별도의 추가적인 개인정보 처리 근거 확보 없이도 개인정보의 추가 처리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커넥티드카의 개인정보 처리는 이 양립 가능성에 적용이 제한됩니다. 정리하자면 커넥티드카를 통해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자 한다면 GDPR 제23조 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정보 주체의 추가적인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차량 수리 업체가 차량 유지 보수 목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운전 습관 연계 보험에 활용할 목적으로 자동차 보험회사에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겠지요. 다만 검찰 및 경찰 등의 법 집행기관의 교통 단속 목적인 경우에는 GDPR 제10조의 근거에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처리나 제공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는 과도한 데이터 수집 위험입니다. 차량 내 설치되는 센서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목적 달성의 필요에 비해 과도한 데이터가 수집될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머신러닝 및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커넥티드카의 신규 기능을 개발하기 위해 장기간의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수요 또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커넥티드카 이용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위험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위험입니다. 커넥티드카에서는 수많은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커넥티드카와 이용자 간 인터페이스 또한 웹, USB, RFID, 와이파이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이로 인해 해커 등 외부의 부적절한 공격 포인트와 취약점 또한 크게 증가하고 보안 취약점이 결과적으로 운전자나 동승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위협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EDPB 커넥티드카 가이드라인의 주요 권고 사항과 처리 유형별 개인정보 보호 사례와 가이드라인에 대한 산업계의 주요 의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의 개인정보는
식별 가능한 1인 이상의 개인에게 연결되는 정보를 의미하며 크게 차량 주행 데이터, 차량 상태 데이터, 그리고 생성 데이터로 구분됩니다. 여기에서 생성 데이터는 생체 인식 정보나 범죄 정보 등 정보 주체의 권리와 이익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과 민감성으로 인해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개인정보입니다. 위치 정보, 생체 정보, 범죄 이력 등 커넥티드카의 생성 데이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이 주행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위치 정보가 생성되는데요. 차량 장비 제조업체, 서비스 공급자 등의 컨트롤러들은 개인정보 수집 시 위치 정보가 정보 주체의 생활 습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의 이동 경로를 통해 운전자의 근무지, 거주지를 추정할 수 있고 방문 장소를 통해 여가 활동이나 관심사 등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교시설이나 유흥시설 등의 방문 기록을 통해 종교나 성적 취향 등의 민감 정보 또한 누설될 여지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컨트롤러는 처리 목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외에는 가급적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 정비를 위해 차량 이동의 감지가 필요한 경우 위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내 탑재된 자이로스코프만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컨트롤러가 부득이하게 위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처리 목적에 따라 정보 수집 빈도와 정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차량 내 날씨 어플이 설치된 경우 정보 주체 동의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매 초마다 차량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면 이건 합리적인 수준의 빈도라 판단하기 어렵겠죠. 둘째, 정보 주체에게 처리 목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GPS 기록을 보관하는지, 보관한다면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셋째, 동의의 기초의 위치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일반적인 서비스, 제품 약관과는 뚜렷하게 구분되는 유효한 동의를 획득해야 합니다. 넷째, 자동차의 시동을 걸 때 디폴트 값으로 위치 정보 수집 센서가 활성화되고 위치 정보 수집이 지속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차량의 위치가 필요한 기능을 시작하는 경우에만 GPS 센서가 활성화되도록 세팅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위치 정보 수집 시에는 이용자가 위치 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화면 내 이동 화살표 등의 아이콘을 사용하여 GPS 센서가 활성화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섯째,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유사하게 정보 주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GPS 센서를 비활성화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일곱째, 위치 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정의해야 합니다. 생성 데이터의 하나인 생체 인식 정보는 차량에 접근하거나 운전자 혹은 소유자의 인증, 운전자의 프로파일 설정 등을 위해 수집 이용될 수 있습니다. 생체 인식 정보의 사용 시 정보 주체에게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완전한 통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생체 정보 인증이 필수적인 인증 방식이어서는 안 되며 물리적인 열쇠라던가 비밀번호 방식 등 생체 정보 기반 인증 이외의 대안을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생체 인식 패턴을 암호화된 형식으로 오직 차량 내부에만 저장 및 처리하고 외부 기기나 시스템에 의해 생체 인식 정보가 처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컨트롤러는 생체 인식 데이터의 경우에는 생체 인증 솔루션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몇 가지 보안 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사용하는 생체 인식 솔루션의 인증 정보 오인 및 착오의 비율 등을 필요한 접근 권한의 수준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합니다. 둘째, 위조 지문 등의 공격 대응 센서를 탑재한 생체 인식 솔루션을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인증 시도 횟수를 제한해야 합니다. 넷째, 생체 인식 입력 장치의 첨단 암호 알고리즘과 키 관리 기술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형태로 차량에 저장해야 합니다. 다섯째, 생체 정보 입력 장치와 이용자 인증에 사용하는 원시 데이터를 차량 내 로컬 시스템에 저장하지 않고 실시간 처리해야 합니다. 생성 데이터 중 마지막으로 범죄 이력 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GDPR에서는 범죄 경력 및 범죄 행위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커넥티드카의 개인정보는 신호 위반 등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 또한 범법 행위의 일환으로 범죄 관련 데이터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개인정보로 간주되어 데이터 처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순간 속력과 정확한 지리 위치 정보 또는 차량의 중앙선 침범 여부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결합되면 범죄 관련 데이터로 간주할 여지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는 공식 기관의 통제하에서만 또는 GDPR 제10조에 따라 유럽 또는 각 회원국의 개별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EDPB는 위치에 따라 속도 제한이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순간 속력 자체는 범법 행위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범죄 관련 데이터가 아니라고 해석함에도 이러한 데이터는 형사 범죄 수사 및 기소 목적 등의 목적으로 수집 시 범죄 관련 데이터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GDPR 제10조에 명시된 보호 규정을 적용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EDPB는 잠재적 범죄와 관련된 데이터의 처리 방식과 관련해 정보 주체가 완전한 통제력을 가지는 로컬 데이터 처리 방식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범죄 행위 또는 법규 위반 행위를 적시하는 데이터를 차량 외부에서 처리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런 데이터에 대해 불법적 접근, 수정, 삭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민감도에 따라 강력한 보안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커넥티드카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의 범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커넥티드카의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목적에 대해 살펴볼까요? 커넥티드카에서 개인정보는 운전자 안전, 보험, 효율적 수송, 엔터테인먼트, 정보 서비스 등 광범위한 목적을 위해 처리될 수 있습니다. GDPR에 따라 컨트롤러는 반드시 각 목적을 구체적이고 명시적이어야 하며 당연히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개인정보를 추가 처리해서는 안 되고 GDPR 제5조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처리에 타당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되겠죠. 실제 서비스와 제품 내 적용 사례는 뒤쪽 사례 부분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장비 제조업체, 서비스 공급자 등 컨트롤러는 데이터 최소화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처리에 관련되고 필요한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합니다. 따라서 컨트롤러의 유형에 따라 커넥티드카를 통해 수집해야 하는 데이터의 종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치 정보는 특히 침입적이며 정보 주체의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을 드러낼 수 있으니 처리 목적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GDPR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규모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보호 적용 설계 및 기본 설정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프로텍션 바이 디자인 즉 개인정보 보호 설계란 설계 단계에서부터 기술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프라이버시 바이 디폴트란 기본값을 개인정보 보호 친화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커넥티드카를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제품이나 시스템을 설계하는 경우 이런 개인정보 보호 적용 설계 및 기본 설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장비 제조업체, 서비스 공급자 등 컨트롤러는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반하거나 개인정보를 차량 외부로 전송하지 않고 차량 내부에서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이용자가 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정보 주체가 모르는 사이에 이해관계자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위험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생체 인식 정보, 범죄 또는 기타 법규 위반을 드러내는 데이터, 상세 위치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적용 설계 및 기본 설정 수행이 필요한 시스템으로는 친환경 경제 운전 모드를 유도하는 에코 드라이브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과 연동된 차량 어플리케이션, 차량 내 설치된 안전 주행 어플리케이션, 인증을 통한 차량 구동 어플리케이션이 해당됩니다. 에코 드라이브 어플리케이션은 화면 내 친환경 경제 운전을 위한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표시하기 위해 차량 내에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연동된 각종 차량 어플리케이션은 블루투스 또는 와이파이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전송하되 애플리케이션 개발사나 차량 제조업체에는 차량의 데이터를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은 자동차의 디스플레이, 멀티미디어 시스템, 전화 통화를 위한 마이크 등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경우 수집한 데이터는 정보 주체의 제어하에 유지되고 오로지 정보 주체가 요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운전자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추월을 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할 때 경고음 또는 핸들 진동을 활성화하거나 브레이크 패드 마모 상태 등 차량 상태에 대해 경고하는 차량 내부의 안전 강화 애플리케이션 또한 개인정보 보호 적용 설계 및 기본 설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얼굴, 음성 또는 지문 인식 등의 운전자의 생체 인식 정보를 사용하여 잠금을 해제하거나 시동을 걸거나 특정 명령을 활성화하는 어플리케이션도 적용 대상입니다.
앞서 살펴본 어플리케이션이 순수하게 개인적인 활동이나 가정 활동을 위해 활용되어 컨트롤러 혹은 프로세서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GDPR 제2조 제2항 제15에 따라 GDPR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U의 제29조 작업반은 2012년 클라우드 컴퓨팅의 위험에 대한 의견서를 공표한 바 있으며 자동차 제조업체와 서비스 공급자는 이와 같은 클라우드 처리의 잠재적 위험 완화를 위해 반드시 차량 내에서만 데이터 처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컨트롤러나 프로세서가 커넥티드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적용 설계 및 기본 설정을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는 설명문이나 설정에 대한 안내 등을 통해 반드시 운전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차량 기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만 기본값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정보 주체는 처리 목적별 혹은 각각의 컨트롤러 및 프로세서별로 데이터 처리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어야 하며 우려되는 데이터는 삭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해서는 안 되며 오직 이용자만이 데이터에 접근 가능해야만 합니다. 넷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간 내 혹은 EU 또는 회원국의 별도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섯째, 차량을 매각할 경우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정보 주체의 접근 권한을 보장해야 합니다. 차량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을 혼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 습관 연계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힘, 주행거리 등의 운전 습관 데이터는 차량 내부에서 처리하고 컨트롤러인 보험회사에게 운전 습관과 관련된 최종 점수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는 텔레매틱스 서비스 공급자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가 원 데이터에 대한 직접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텔레매틱스 서비스 공급자는 차량 내부에 저장된 데이터를 정보 주체가 삭제하길 요청하는 경우 정보 주체의 권리 행사를 보장해야 합니다. 차량 내부에 저장된 데이터를 외부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익명 정보란 개인 식별 가능성을 모두 제거한 정보로서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아 GDPR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익명화는 데이터의 외부 전송이 가능한 장점이 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 위험 완화를 위한 효과적 전략입니다. 구체적인 익명화 기법은 EU 제29조 작업반이 2014년 발간한 의견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데이터 처리 시 처리 목적 달성을 위해 직접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명화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가명화는 직접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직접 식별이 가능하지는 않은 방식으로 가명 처리하는 것으로 해시 알고리즘을 통한 암호화 방식이 이에 해당됩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의 일환으로 가명화 처리를 통해 개인정보 오남용의 위험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 가명정보는 익명정보와 달리 필요시 해당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가역성을 가지므로 GDPR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커넥티드카를 통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규모와 민감성을 고려해보면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 높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커넥티드카를 통해 생성된 개인정보가 차량 외부에서 처리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 참여자들은 GDPR 제35조와 제36조에 규정한 위험을 파악하고 완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 즉 DPR을 수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GDPR 제35조에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 그 처리 유형이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높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규모와 민감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이 반드시 필요한 3가지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DPR상에서 반드시 규정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제품 설계 단계에 가능한 조속히 DPR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업계 참여자들은 신기술 발표 이전에 영향평가의 분석 결과를 설계 요인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가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전에 컨트롤러의 신원, 처리 목적, 데이터 수신자, 데이터 저장 기간, 정보 주체의 권리 등에 대한 정보를 정보 주체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커넥티드카의 차량 장비 제조업체, 서비스 공급자 등 컨트롤러는 정보 주체에게 다음 정보를 분명하고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각각의 고지 항목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키사의 2020년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북의 123페이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고지 사항 중 프로파일링 등 자동화된 결정과 관련된 사항은 운전 습관 연계 보험 시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 장비 제조업체는 긴급 출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 판매 대리점에 의뢰하여 차량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않는 경우 차량 장비 제조업체, 서비스 공급자 등 컨트롤러는 위에 언급한 정보에 더하여 관련된 개인정보의 범주, 개인정보의 출처, 그리고 해당될 경우 그러한 데이터를 공개된 출처에서 수집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고지해야 합니다. GDPR 제14조 제3항에 따라 컨트롤러는 그러한 정보를 반드시 데이터를 획득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리고 아래의 시기 중 가장 이른 날짜보다 늦지 않게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시기는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특정 상황과 관련하여 데이터를 획득한 후 1개월 이내 또는 정보 주체와의 최초 의사소통 시점 또는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경우 데이터 전송 전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정보 주체가 국경을 넘게 되어 새로운 컨트롤러에게 위탁될 경우 새로운 정보가 정보 주체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커넥티드카와 상호작용하는 긴급 출동 서비스를 어떤 국가 또는 지역에서 요청하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컨트롤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정보 주체가 국경을 넘을 경우 새로운 컨트롤러가 정보 주체에게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고 커넥티드카와 상호작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EU 시민이 독일에서 긴급 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시민의 개인정보가 프랑스 차량 판매 대리점에서 독일의 긴급 출동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전송될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컨트롤러인 독일의 긴급 출동 서비스 제공업체가 일반적인 고지 항목에 위에 3가지 고지 항목을 추가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 주체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2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보 주체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추후 중요해질 것으로 추정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정보는 컨트롤러의 신원과 연락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정보 주체의 권리, 정보 주체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처리와 예상하지 못한 처리에 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됩니다. EDPB는 커넥티드카 관련 1단계 고지 대상 정보 중 정보 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모든 수령인을 고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29조 작업안의 투명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것처럼 컨트롤러는 반드시 정보 주체에게 가장 의미 있는 개인정보 수령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는 일반적으로 지명된 수령인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정보 주체는 누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소유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가 수령인의 명칭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수령인의 유형, 산업부문 및 하위부문, 수령인의 위치 등을 포함하여 최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은 차량 판매 계약서 및 서비스 제공 계약서 등 서면 매체로 별도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문서 혹은 계기판 컴퓨터를 활용하여 제시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유지보수 기록부 혹은 별도의 설명서의 형태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정보 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쉬운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GDPR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정보 주체에게 대량의 서면 정보를 제시할 필요성을 줄이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수 고지 정보 외에 표준화된 아이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이콘은 차량 내부에서 눈에 잘 띄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 관련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개요를 제공해야 합니다. EDPB는 차량의 제조사나 모델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동일한 기호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아이콘을 표준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위치 정보와 같은 특정 유형의 데이터 수집 시 데이터 수집 사실을 승객에게 알리기 위해 계기판 경고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량 장비 제조업체, 서비스 공급자 등 컨트롤러는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의 접근, 정정, 삭제, 처리 제한, 이동, 처리 반대 등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특정 도구를 구현하여
정보 주체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량 내부의 운전자별 프로파일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전자별로 개인정보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차량 시스템에서 손쉽게 개인정보를 접근, 정정, 삭제 가능하도록 모든 데이터 설정을 해당 시스템을 통해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정 법률 규정 혹은 데이터가 차량의 중요한 기능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자는 언제든지 특정한 유형의 데이터 수집을 임시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커넥티드카의 판매 및 소유권 변경 시에는 이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차량 장비 제조업체, 서비스 공급자 등 컨트롤러는 처리되는 데이터의 보안과 기밀성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권한 없는 사람의 부적절한 접근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조치를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첨단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암호화해야 합니다. 각 모델이 아니라 각 차량에 고유한 암호화 키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원격으로 저장되는 경우 첨단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해야 하며 암호화 키는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암호화 키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데이터 수신 장치를 인증해야 하며 해싱 등을 통해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접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인증 기법인 비밀번호, 전자인증서 등을 적용해야 합니다. 차량 제조업체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EDPB는 다음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보안 조치의 시행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차량의 필수적 기능과 인포테인먼트 등과 같이 항상 통신 기능에 의존하는 기능을 분리합니다. 차량 제조업체는 차량의 전체 수명에 걸쳐 보안 취약성을 신속하게 패치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적 조치를 제공합니다. 차량의 필수 기능에 특별히 교통 전용으로 지정된 안전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커넥티드카 운영 시스템의 공격에 대비하여 경보 시스템을 설정하고 비상시 다운그레이드 모드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차량의 정보 시스템에 대한 접근의 로그 기록을 최대 6개월간 저장하여 잠재적 공격 포인트를 파악하고 기록된 정보를 정기적으로 검토해 이상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원칙적으로 커넥티드카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오로지 컨트롤러와 정보 주체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GDPR 제6조에 명시된 처리 적법성에 관한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컨트롤러는 수령인에게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차량 장비 제조업체, 서비스 공급자 등 컨트롤러는 정보 주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를 위탁한 프로세서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프로세서는 그러한 데이터를 당초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컨트롤러와 프로세서는 각 당사자의 의무와 GDPR 제28조의 프로세서 관련 규정을 명시한 계약 또는 기타 법적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DPB는 차량 운행 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전송하기 전에 정보 주체의 동의를 체계적으로 획득할 것을 권고합니다. 예를 들면 동일안에 체크 표시를 하거나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차량에서 접근 가능한 물리적 또는 논리적 장치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1사는 제공받은 데이터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며 GDPR의 모든 규정이 적용됩니다. 커넥티드카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유럽 여궤로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GDPR 제5장의 요건을 충족해야 이전이 가능합니다. 2020년 12월 현재 적용 가능한 요건은 표준 개인정보보호 조항 또는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이며 여궤 이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0 GDPR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기술의 발달로 도로에서도 손쉽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차량에서 스마트폰의 핫스팟 기능이나 전용 장치를 통해 와이파이에 연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대부분의 차량 제조업체가 차량 자체에서 전화 연결과 와이파이 네트워크 생성이 가능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통신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택시기사 등 운송업 종사자들이 고객을 위해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운전기사 혹은 운송업체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로 간주될 수 있으며 고객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특정 의무와 제약 조건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승객을 제외한 운전자 스스로를 위한 와이파이에 연결하는 경우에는 순수하게 개인적 활동 또는 가사 활동의 일환으로 간주되어 GDPR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내 와이파이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 대한 식별,
추적 가능성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증가하므로 차량 장비 제조업체는 반드시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통한 무선 네트워크 식별자인 SSID가 수집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간편한 옵트아웃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알아본 EDPB의 커넥티드카 관련 개인정보 보호 권고사항을 실제 제품과 서비스에는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티드카 관련 개인정보 처리 사례는 제3자 서비스 제공, 이콜, 교통사고 조사, 자동차 절도 방지, 렌터카의 대시보드에 저장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자 서비스 제공은 운전 습관 연계 보험 및 주차 공간 임대, 예약 서비스가 있습니다. 우선 커넥티드카 관련 대표적인 제3자 서비스 제공 사례 중 운전 습관 연계 보험을 살펴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텔레매틱스 장치를 설치해 피보험자의 주행거리와 브레이크 패턴, 급가속 등의 운전 습관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고 위험을 분석하고 고객 등급을 매겨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가진 고객에게 보험료 할인을 제공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의 개인정보 처리 법적 근거는 이프라이버시 지침 제5조 제3항에 의한 이용자 동의입니다. 전기통신 서비스를 통한 통신 전송이 유일한 목적이 아니고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한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된 것도 아니므로 동해 예외사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보험 서비스 계약 체결 이후의 개인정보 처리는 GDPR 제6조 제1항 제비호 규정에 근거한 정보 주체와의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동의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커넥티드카를 통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정보 주체의 식별정보, 거래정보, 지불수단 관련 데이터인 상업 및 거래 데이터와 차량 내 생성된 개인정보, 운전습관, 위치정보 등의 차량 이용 데이터입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는 운전자 신원과 관련된 식별 데이터와 차량 이용 행태에 대한 원시 데이터로 구분하고 컨트롤러의 유형에 따라 접근 가능한 정보의 유형 또한 구분하여야 합니다. 이를테면 보험회사는 차량 내부의 텔레매틱스 박스 혹은 이용자 스마트폰에서 처리한 원시 데이터에는 접근이 불가하며 주행거리 및 운전습관 점수 등 오로지 결과 데이터에만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운전습관에 대한 점수 생성은 텔레매틱스 서비스 공급자가 컨트롤러인 보험회사를 대신해서 처리해야 하며 이 경우 텔레매틱스 사업자는 원시 데이터를 수신하되 보험계약자 이름이나 번호판 등의 운전자 식별 정보는 알 수 없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또한 상업 및 거래 데이터와 차량 이용 데이터를 구분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상업 및 거래 데이터의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기간 중에는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소송 제기 등에 대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CD 등의 형태로 물리적으로 별도 보관하거나 추가적인 인증 절차를 통해 논리적으로 별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 시효기간 종료 후에는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익명 처리해야 합니다. 차량 이용 데이터의 경우에는 원시 데이터는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처리 불가합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집계한 데이터의 정교화 작업 혹은 유효성 확인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집계한 데이터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하거나 법률상 요구하는 기간 동안만 보유가 가능합니다. 정보 주체를 위한 정보 제공 및 관리 보장을 위해 보험회사는 개인정보 처리 전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고지해야 하는데 정확한 특정 보유기간의 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결정에 사용되는 기준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수법적 접근법을 통해 원시 데이터와 집계 데이터의 차이를 강조하여 보험회사는 집계 데이터만 처리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텔레매틱스 공급자가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처리하며 공급자는 운전자 신원 데이터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지하고 운전 습관에 대한 프로파일링의 존재와 프로파일링 결과를 정보 주체 통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개인정보 열람, 수정, 제한, 삭제 권리의 행사 수단에 대해서도 명확한 고지가 필요하며 특히 데이터 열람 및 이동권 행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유형 간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고지사항은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차공간 임대 및 예약 서비스는 주차공간 공급자인 주차장 소유자와 주차장 고객인 운전자를 연결하는 일종의 O2O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차량 내에서 호텔 예약처럼 운전자가 일정 조건을 부여해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검색하고 원하는 곳에 주차 예약 및 결제를 한 뒤
주차를 진행하는 형태의 서비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를 명시적으로 요청한 정보통신 서비스이므로 이 프라이버시 지침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주차 공간 임대 및 계약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공급사가 차량 내 저장된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더불어 정보 주체가 당사자인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경우 GDPR 제6조 제1항 제2호가 법적 근거로 적용됩니다.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는 운전자의 이름, 연락처, 차종 정보, 차량 등록번호, 주차 기간, 결제 정보, 내비게이션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보유 기간은 주차 계약 이행에 필요한 기간이나 이유나 각 회원국의 개별 법률상 규정한 기간이며 개인정보 처리 전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기본 정보와 정보 주체의 권리에 대해 투명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고지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열람, 수정, 제한, 삭제 권리의 행사 수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적용 사례는 이콜 제도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럽에서는 도로에서 중대 사고 발생 시 이후 전 지역 비상전화번호인 112에 이콜이 호출되며 즉시 사고 장소에 앰뷸런스가 출동합니다. 이콜 호출은 차량 내 내부 센서에 의해 자동으로 호출되거나 차량 탑승자가 수동으로 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콜 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시 이 프라이버시 지침 제9조와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하나 이콜 시스템 규정에 근거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콜 시스템 규정은 이용자가 유럽 단일 긴급 구조번호 112 또는 국가 긴급 구조번호로 긴급 통화 시 단말 장치 위치 파악을 위한 위치 정보 수집 시 정보 주체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집 항목은 관련 표준에 근거한 최소 정보만 포함되는데 이콜 수동 자동 호출 표시, 차종, 차량 식별 번호인 빈, 차량 추진 방식, 타임 스탬프, 메시지 생성 전 가장 마지막 순간의 차량 위치인, 위도 및 경도 정보, 차량의 주행 방향 등이 해당됩니다. 이콜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긴급 상황 처리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유해서는 안 되며 긴급 상황 처리 목적 달성 시 삭제해야 합니다. 이콜 시스템 내부 메모리 내 데이터는 마지막 3개 위치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 주체에게 권리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차량 내 시스템이나 차량 소유자 대상 설명서를 통해 제공 가능하며 데이터 처리의 법적 근거, 이콜 시스템 활성화 사실, 데이터 처리 관련 정리된 내용, 이콜의 구체적 목적이 긴급 상황에 제한된다는 점, 처리되는 데이터 유형, 데이터 수령인 보유기간, 차량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지 않는다는 사실, 정보 주체 권리 행사 방법, 기타 부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 추적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도로 사고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고학 연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고학 연구는 통상적으로 도로 사고 원인에 대한 이해 및 일반적인 과학적 목적을 위해 정보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이 경우 이 프라이버시 지침 제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커넥티드 카 내부에 저장된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집한 데이터 중 연구 참여자 및 차량 관련 데이터는 연구 기간 동안 보유가 가능하며 순간 속력 등 차량의 기술 데이터는 연구 종료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보유가 불가하며 이후에는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익명화 처리해야 합니다.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권리 안내 시 유의할 사항은 동의에 기반한 데이터 처리이므로 동의 철회 절차에 대한 명확한 통지가 필요하며 데이터 이동권에 대해 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정보는 정보 주체가 연구 참여 동의서 양식에 서명할 때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고학 연구에서는 신호 위반 및 속도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된 범죄 또는 기타 법규 위반을 드러내는 데이터 등의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므로 강력한 보안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보 주체 관련 정보는 해싱 등 가명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순간 속력 및 위치 정보와 관련 데이터를 별도 데이터베이스 내 저장하고 별개의 암호키를 통한 최신 암호화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저장을 해야 합니다. 위치 정보는 삭제하고 도로 유형 및 주간 야간 등 직접 식별 가능한 데이터를 제한된 소수의 사람만 접근 가능한 별도 데이터베이스 내 저장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절도 방지 서비스란 자동차 절도 발생 시 위치 정보를 사용하여 자동차 추적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치 정보 접근은 수사 필요성과 관련 법률 기관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자동차 절도 방지 서비스 제공자가 커넥티드 칸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은 이용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한 서비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 프라이버시 지침 제5조에 따른 수집동의 예외 조항에 해당되어 최초 수집 시에는 동의가 불필요합니다. 다만 최초 접근 이후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GDPR 제6조에 의해 차량 소유자 동의 혹은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주체 대상 동의 획득 시 동의는 정보주체에게 주어진 정보에 근거해 정보주체가 구체적인 의지를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어야 하며 동의 철회 절차가 제공되어야 하고 동의 철회 시 개인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거나 데이터 삭제 혹은 익명화 보관해야 합니다. 수집되는 위치 정보는 도난 신고 시에만 전송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관할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또는 차량 도난으로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보유 가능합니다. 컨트롤러가 정보 주체 대상으로 고지해야 할 정보와 권리 보장 사항으로는 차량 추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도난 신고 시에만 위치 정보가 수집 전송된다는 사실을 강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직 정부가 승인한 방범 CCTV 플랫폼의 담당자와 법적으로 승인된 당국만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정보 주체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정보 주체의 권리와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와 데이터 이동권에 대해 명확히 고지하고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하고 데이터 이동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계약 체결 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도난 신고 시 위치 정보는 승인된 원격 방범 플랫폼 담당자와 법적으로 승인된 당국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렌터카 관련 개인정보 처리 시 고려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렌터카 이용자는 목적지에 대한 경로 탐색의 목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거나 스마트폰을 블루투스로 연동하고 전화통화를 하거나 음악 등 미디어를 재생하기 위해 차량 내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데이터가 처리됩니다. 수집 데이터는 블루투스 또는 USB 연결을 통해 페어링된 스마트폰이나 렌터카 대시보드 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 GPS 내비게이션 기록, 개인 연락처 및 일정, 미디어 재생 목록 등의 데이터가 다음 이용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렌터카 업체는 임대하는 차량의 대시보드에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컨트롤러가 되며 데이터의 기밀성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정보 주체에게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부여하기 위해 차량 내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목적, 데이터 수집 비활성화 및 관련 데이터 삭제 옵션 등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대시보드에 삭제 버튼이 있는 경우 렌터카 회사는 고객에게 이 기능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보유기간 관련 제조업체가 정보 주체로 하여금 차량 이용을 종료함에 따라 즉각적으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동차의 대시보드에서 빠르고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삭제 버튼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렌터카 회사는 차량을 다음 고객에게 대여하기 전에 반드시 자동차의 대시보드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삭제 여부를 파악하거나 삭제하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보보안 측면에서는 렌터카 회사는 렌터카 대시보드의 접근 설정이 개인정보보호 적용 설계 및 기본 설정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제3자가 특정 목적으로 해당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자동차의 대시보드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제3자가 처리할 수 없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EDPB는 2020년 1월 28일 본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후 사업자 등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 중에 있으며 이를 고려하여 연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2020년 2월 7일부터 5월 4일 3개월간의 의견 수렴 기간 중 유럽, 미국 등으로부터 약 70여 개의 기업, 관련 협회 및 유럽의 관계 당국이 의견을 제출했고 테슬라, 폭스바겐 등의 자동차 제조사들과 보험업계, 자동차 렌탈 등 관련 서비스 업계 등이 관련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수렴된 의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면 과잉 규제 우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커넥티드카 관련 산업이 개별 소비자에게 최적화되고 정교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출하는 최신의 산업 분야라는 특성을 가지는 데 비해 최소 정보 처리, 유효한 동의 획득 등 본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산업을 위축시키는 과잉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GDPR과 e프라이버시 지침 등 다른 관계 법령, 개별 회원국 법률과의 적용 관계의 모호함 또는 충돌의 문제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 GDPR보다 우선 적용 대상인 e프라이버시 지침이 현재 개정 작업 중에 있으므로 본 가이드라인도 지침의 최종 버전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모호하게 명시하거나 별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보완 요청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인 BMW와 테슬라의 텔레매틱스 서비스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기반으로 커넥티드카와 관련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커넥티드카 가이드라인은 아직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고 의견 수렴 중이지만 가이드라인 내용의 대부분이 GDPR 관련 규정에 기반하고 있고 GDPR은 이미 시행 중에 있으므로 두 개 기업 모두 GDPR을 반영하고 있어 커넥티드카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BMW의 커넥티드카 텔레매틱스 서비스의 명칭은 커넥티드 드라이브입니다. BMW는 적용 범위 국가별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반영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계약 체결을 위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을 위한 정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을 위한 정보로는 이름,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의 연락처 정보와 회원 계정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 이행을 위한 정보로는 마일리지, 배터리 전압, 차량 문 상태 등의 차량 상태 정보, 시간, 위치, 속도 등 위치 이동 정보, 서비스 마일리지, 연료 수준 등 차량 유지 정보, 교통 체증, 장애물 신호, 주차 공간 등 역동적 교통 정보, 온도, 비 등의 환경 정보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 기반 보험 서비스 등 계약 체결 이행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위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역외 이전, 정보 주체 관리,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보유 및 파기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기 자동차 제조사인 테슬라는 BMW와는 달리 대부분의 국가가 동일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단, 한국 웹사이트의 경우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 이용 약관을 별도로 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목적에 대해서도 매우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웹사이트 호스팅, 데이터 분석 및 저장 등을 통해 테슬라 서비스 제공자 및 제휴사로 관련 데이터가 제공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테슬라의 본사가 미국에 위치한 관계로 프라이버시 쉴드에 근거하여 미국을 대상으로 역외 이전이 발생한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프라이버시 쉴드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무효 판결로 더 이상 역외 이전의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특이사항으로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상세 내용을 규정하기보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100%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또한 함께 안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유 및 파기에 대해서는 별도 고지가 없으며 16세 미만 대상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과정을 통해 살펴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커넥티드카에는 차량 소유자, 운전자, 승객 등 여러 정보 주체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가 집적됩니다. 컨트롤러는 특히 정보 주체의 권리와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 정보인 위치 정보, 생체 인증 정보, 교통법규 위반 정보의 처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커넥티드카를 통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및 이용의 법적 근거로는 e프라이버시 지침의 제5조 제3항이 GDPR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이후 GDPR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계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혹은 정보 주체 동의 획득이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넥티드카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는 외부에 전송하지 않고 차량 내 저장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차량 내 저장된 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제한하고 해당 데이터를 가공한 결과값만 외부에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운전자 행동 기반 보험 가입을 위해 운전자의 보험 습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로 데이터는 차량 시스템 공급자가 처리하고 보험회사는 결과값만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목적에 부합하거나 법률 규정에 의한 기간만 보유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데이터를 파기하거나 익명화 처리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정보 주체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은 계약서 외 별개의 문서 혹은 기타 경로로 제공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권리 보장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 정보 주체 권리 보장에 있어서는 동의에 기반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 동의 철회권 및 행사 방법에 대한 안내에 주의해야 하며 데이터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커넥티드카의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EDPB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